안녕하세요. 책 읽는 산골중입니다. 오늘 24절기 가운데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입니다. 오늘을 지나고 나면 낮의 길이가 밤보다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할 텐데요. 농부님들은 이런 시기에 맞추어서 농사 지을 준비를 서두르고 있을 겁니다. 아랫역은 벌써 끝났겠네요. 그렇지만 이곳은 아직 멀었습니다. 땅도 아직 갈아엎지 않았거든요. 춘분인 오늘 비가 아주 촉촉하게 땅을 적셔 주었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던 광대나물, 페랭이, 풀협죽도 이런 싹들이 뾰족뾰족 올라와 있는 게 보이네요. 비올라꽃도 두어 송이 피어 있었고요. 이렇게 어느새 봄이 훌쩍 와 있는데 사람 사는 세상은 봄이 아닌 한겨울, 지옥인 곳도 있어서요.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날들이기도 합니다.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얀마, 2월 초에 시작한 군부 쿠데타, 그리고 그 쿠데타에 맞선 국민들의 불복종, 민주화 투쟁에 벌써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아끼었고 또 아끼고 있으니 빼앗기고 있으니 봄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평화가 오길 발언하고 응원하면서 오늘은 박완선님의 어른 노릇 사람 노릇이라는 책을 한 번 더 읽으려고 해요. 전에 한번 올렸는데 끝에 마무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 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요. 오늘은 같은 걸 읽지는 않을 건데요. 어쨌든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늘 평안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박완선님의 어른 노릇, 사람 노릇. 여기에는 큰 제목이 3개 있어요. 그들은 어디에? 내가 꿈꾸는 죽음, 어린 것에 손을 잡고, 그리고 그 안에 작은 제목들의 글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아름다운 미수연, 종이와 활자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 나는 나쁜 사람일까, 좋은 사람일까, 그리고 생각을 바꾸니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미수연. 근래에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즐거웠던 일은 피천득 선생님의 미수연이었다. 때늦게 얻어걸린 감기가 나가지 않아 짜증스러웠는데 그 잔치에 참석하고 있는 동안 한 번도 그놈의 고약한 감기를 의식하지 못했다. 신기한 일이었다. 아마 그 안에 맑은 기운 때문이었을 것이다. 선생님이 미수니까 거기 참석한 후학들도 젊다고는 할 수 없는 연세들이었다. 이미 정년을 넘긴 제자분들도 적지 않았다. 요샌 손자들도 길을 빼앗길까봐 같이 자기도 꺼린다는 늙은이들한테서 웬 맑은 기운? 하고 비웃을지도 모르나 확실히 그쪽 분위기는 숨통을 억누르는 이 세상의 혼탁한 잡스러움과는 판이한 단순하고도 초연한 무엇인가가 있었다. 선생님은 의자 속으로 가라앉을 듯 조용히 앉아 계셔서 거의 소년처럼 조그맣게 보였는데 그분한테 배운 제자들은 서로 그분의 열정적인 명강의를 기렴하지 않았다. 나는 그분한테 직접 배운 바가 없는 게 서운했지만 사람이 저렇게도 늙을 수 있구나 하고 그분의 늙음을 기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웠다. 나이 들수록 자신의 말년에 대한 근심은 더해만 간다. 마땅한 본을 보여주는 늙음의 선배가 귀하기 때문일 것이다. 누구는 치매에 걸렸다느니, 누구는 노망이 들었다느니 하는 정도가 연로한 친척이나 사회적인 공인들에 관해 들을 수 있는 근황인 것도 서글픈 일이지만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정정한 노인들의 노추이다. 나이가 들수록 확실해지는 아집, 독선, 물질과 허명과 정력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집착 등은 차라리 치매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늙음을 추잡하게 만든다. 그런 것들로부터 훌쩍 벗어난 그분은 연세와 상관없이 소년처럼 무구하고 신선처럼 가벼워 보였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어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런 비결은 전수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가닥의 청풍처럼 잠시 쐴 수 있을 뿐인 것을. 그분은 말씀도 잘하셨는데 특히 가난하게 살던 얘기는 장래의 폭죽 같은 웃음을 자아냈다. 자녀들을 가난하게 키운 얘기가 그렇게 재미있었던 것은 지난날을 미화시키고 싶은 늙은이들 마음에서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가난 속에서 키운 자녀들 중 하나라도 못됐거나 삐뚤어지지 않고 다들 번듯하고 건강하고 번성하기 때문에 왕년의 가난을 그렇게 마음 놓고 재미나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개인이거나 한 나라이거나 부패로 멸망하면 했지 가난으로 멸망하지는 않는다. 굶어 죽을 정도의 가난만 아니라면 말이다. 그 재미난 잔치로부터 돌아온 밤 문득 그분의 글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 글이나 읽고 싶은 게 아니라 시였었는지 산문이었는지도 생각나지 않는 회갑을 넘긴 제자들의 방문을 받고 즐거워하시는 글이었다. 아마 유난히 연세 들은 제자들이 많이 참석한 잔치의 여운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늘 가지런하지 못한 내 서재에서 원하는 책은 쉽게 찾아지지 않았다. 원하는 책이 찾아지지 않을 정도로 책이 많다는 것이 갑자기 혐오스러워졌다. 많음이 지겨워지면서 곧 기분 나쁜 감기 기운이 도져서 책 찾기를 포기했다. 작은 서재지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책들이라면 너무 많은 것이다. 좋아하고 때때로 즐기는 책만 간직하고 계신 그분의 절도가 부러웠다. 그분이 천진하다고는 하나 소년의 그것과는 달리 의연하고 당당한 것은 당신 주변의 허욕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명징한 지혜로움 때문일 것이다. 늙음조차도 어떻게 늙느냐에 따라 뒤에 오는 사람에게 그렇게 되고 싶다는 꿈과 희망을 준다. 어느 바닥에나 귀감이 있다는 건 축복이다. 우리나라 정치판, 특히 대통령 자리는 결코 밟으면 안 될 전철만 있지 귀감은 없는 자리건만 때만 되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렇게도 많이 줄을 서는 현상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미 자신의 분야에서 귀감이 되어온 분도 그 바닥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헤어나지 못하는 걸 볼 때마다 그분들에 의해 혹시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기대보다는 곰삭은 부패의 함정의 엄청난 흡입력을 보는 것 같아 안 됐단 생각부터 든다. 아무도 정치에 대한 국민의 이런 싸늘한 냉소를 바로 보지 못하고는 감히
부패의 함정을 뛰어넘을 수 없으리라. 종이와 활자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 내가 태어난 우리 시골엔 종이가 참 귀했다. 화장실이란 고상한 말은 알지도 못했고 뒷간이라고 할 때였다. 뒷간에서 일 보고 나서 쓰는 걸 뒤지라고 했는데 순 우리말 같으면서도 지는 한자의 종이 지자였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로 올 때까지 뒤지로 종이를 사용해보지 못했다. 요새 아이들이 믿거나 말거나 겨울부터 봄까지는 지푸라기를 비벼서 부드럽게 만든 걸 썼고 여름에는 뽕나무 잎으로 뒤지를 대신했다. 뒷간 가는 길에 몇 그루 서 있는 뽕나무가 곧 뒤지가 열리는 나무였다. 할아버지만이 어쩌다 생기는 포장지 따위를 반듯하게 오린 걸 뒤지로 쓰는 형편이면서 동네 아이들은 다 미식개라고 적나라하게 말하는 걸 상스럽다고 우리 집 아이들한테는 못쓰게 하셨다. 지금 생각해도 뽕나무 잎이나 지푸라기엔 뒤지보다는 미식개가 어울리건만. 그런 것도 나를 길들인 시골 선비의 허위의식이라 하겠다. 그렇다고 우리 집에 종이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다. 사랑 골방에는 찌들고 얼룩진 한서가 쌓여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그걸 읽으시는 것 같지도 않으면서 그걸로 뒤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한 번도 떠오른 적이 없을 만큼 그건 존엄한 그 무엇이었다. 서울 와서도 어렵게 살았지만 뒤지로 지푸라기나 나뭇잎을 쓸 정도는 아니었고 신문지나 포장지 따위를 쓴 건 그 시절의 보통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공책이나 하다못해 그림을 그리다 만 종이라도 자식들이 뭘 끄적거린 종이는 절대로 뒤지로 쓸 수 없는 건 어머니가 만들어낸 우리 집안의 가훈 같은 거였다. 지금처럼 공책을 흥청망청 쓸 때는 아니었다고 해도 몇 년 되면 꽤 모이게 된다. 그러면 불쏘시개로 써서 없애기는 해도 그 중에서 한두 권은 꼭 보관을 했다가 해마다 얼마나 글씨 솜씨가 향상됐나 확인해보고 싶어 하셨다. 요즘은 손자들이 도무지 돈 귀한 것도 물건 귀한 것도 몰라서 속상해하는 노인들이 많다. 저러면 안 되지 싶으면서도 자식이나 며느리 눈치가 보여 야단도 시원하게 못 친다는 것 또한 노인네들의 공통의 비애다. 나도 물론 그런 노인네들 중의 하나이지만 특히 아이들이 휴지를 마냥 풀어내 화장실 바닥에 서리서리 서려 있게 한다거나 다 쓰지도 않은 공책이나 스케치북을 학년이 바뀌었다고 무조건 새 걸로 갈아치우는 걸 보면 누구 눈치 보고 말 것도 없이 눈물이 콱 쏟아지도록 한바탕 야단을 쳐야만 직성이 풀린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당하지만 나는 나의 그런 돌출 행위를 통해 어쩔 수 없이 종이 외경의 잔재를 내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 소설이 처음 당선되었을 때도 내가 쓴 글이 종이에 활자로 찍힌다고 생각하니 기쁘기도 하고 이 세상 최고의 신분이 된 것처럼 두려웠다. 등단 후 세상은 더 많이 변해서 이제는 등단이니 뭐니 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이 아무나 책을 내게 되었고 그런 책이라고 해서 다 있으나 마나 한 책이나 없었으면 좋을 뻔한 책이 되는 게 아닌 것은 정식으로 등단한 문인이 쓴 책이라고 해서 다 좋은 책이 아닌 것과 같다. 무자격, 유자격을 떠나 책이 천하도록 흔해 빠진 세상이다. 그러다 보니 책을 낼 때마다
조심스럽다 못해 활자 공회에 이바지하는 게 아닌가 싶어 전전긍긍하게 된다. 도합 저서가 몇 권이나 되냐고 물어올 때도 여태껏 쓴 책의 권수가 자랑스럽다기보다는 죄책감 같은 게 느껴져 약간은 축소해서 대강의 권수를 말하게 되는 것도 어릴 적부터 길들여진 글씨가 찍힌 종이에 대한 무조건적인 숭배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오디오나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기초적인 조작도 잘 못하는 내가 일찍부터 기계로 글을 쓴다는 걸 사람들은 신기해하고 스스로도 좀 웃긴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은 컴퓨터를 쓰고 있지만 워드 프로세서가 막 선보였을 적부터 그걸 쓰기 시작한 것도 실은 종이하고 관계가 있다. 나는 원고를 쓸 때 파지를 참 많이 내는 편이다. 특히 소설의 경우 처음 10장을 쓰기까지는 50장 내지 100장은 되게 파지가 난다. 건물로 치면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가장 힘들다. 온종일 악정고트 끝에 건진 원고는 2~3장이나 될까 말까 한데 파지는 방안 가득 널려있고 그 안에 지칠 대로 지쳐서 막연히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스스로 생각해도 참담하고 누구한테 그런 꼴을 들킬까봐 겁도 난다. 그렇다고 만족할 때까지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대개는 원고 마감이 지나 더는 고칠 시간이 없을 때까지 고치다가 제풀에 지쳐 보내버리고 만다. 그러고 나서 그동안에 낸 무수한 파지가 꼴도 보기 싫어 한꺼번에 활활 태워버리곤 하는데 그럴 때면 허탈감이랄까 아릿한 쓸쓸함도 즐길만한 것이었다. 안 쓰이는 원고도 그 마지막 의식을 행할 때의 해방감을 상상하면 억지로라도 힘이 좀 난다. 아파트로 이사하고 나니 편리해진 것 천지나 불편해진 것도 없지 않은데 그중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은 무엇을 태울 만한 아궁이가 없는 거였다.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자니 마치 육필이 든 종이를 귀지로 쓰는 것만치나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 할 수 없이 잘게 찢어서 버리게 되는데 그래도 뒷맛이 찝찝하긴 마찬가지다. 컴퓨터의 문서 작성 기능은 이런 내 불편을 일시에 덜어주었다. 오죽해야 처음 워드 프로세서를 써보고는 꿈의 기계라고까지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파지 한 장 안 내고 마냥 뜯어 고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신기했다. 온종일 아무리 악정고투를 하고 나도 아무런 흔적 없이 시침 딱 대고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게 어떤 때는 조금 허전할 지경이다. 내가 컴퓨터로 글을 쓴다는 걸 알고 속도를 내는 재미에 힘 안 들이고 다작을 할까봐 걱정해주는 친구가 덜어 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은 안 해줘도 될 것 같다. 생각하는 속도가 기계를 따라가기는커녕 기계가 생각하는 속도를 따라가는지 내가 하루 쓸 수 있는 완성된 원고의 양은 손으로 쓸 때보다 오히려 줄어가는 추세이다. 내가 걱정되는 것은 그보다는 집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아름답고 선명한 인쇄를 뽑아낼 수 있음으로써 인쇄된 글에 대한 왕년의 순결한 동경이나 자부심이 점점 엷어지는 것이다. 나는 나쁜 사람일까, 좋은 사람일까? 얼마 전 어떤 문학상 심사를 맡은 일이 있다. 주최 측에서 예선을 통과한 후보작이 실린 문예지를 보내주겠다고 했다.
10권 가까이 될 것 같았다. 보내주겠다는 날이 이틀쯤 지나고 나서 용역 회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집의 주소랑 위치를 자세히 물어보고 나서 5시쯤 배달이 될 테니 그 시간에 집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나 저녁을 먹고 나도 책은 도착하지 않았다. 8시가 넘어서 전화가 왔다. 책 받았느냐는 용역 회사로부터의 전화였다. 아직 못 받았다고 했더니 자기가 배달한 본인인데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경비실에 맡겨놓으라고 했다. 내가 쭉 지키고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것은 이상했지만 누가 뭘 맡기고 가면 보관하고 있다고 연락하든지 올려다 주는 게 우리 아파트 경비실 아저씨들이 일상적으로 해주는 일이라 암만 해도 뭐가 잘못된 것 같았다.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리라 이르고 경비실로 내려가 보았다. 짐작한 대로 맡아놓은 짐은 없었다. 잘못 배달된 게 틀림없었다. 우리 아파트에서 건너다 보이는 동네에도 우리 아파트하고 이름이 같은 아파트 단지가 또 하나 있다. 그러나 우리 동네는 방이동이고 그 동네는 오금동이었다. 수취인의 주소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었다. 어디 사는 누구에게 배달을 해야 하나부터 똑똑히 알고 출발해야 하는 것은 심부름을 맡은 사람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 아닌가? 헷갈릴 일이 따로 있지. 오전에 전화로 재확인까지 한 생각을 하면 더군다나 있을 수 없는 착오였다. 나는 아직 끊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직원에게 짐이 배달되지 않은 사실을 알리고 그가 배달했다는 곳을 자세히 캐물어 보니 오금동에 있는 이름이 같은 아파트에 배달한 게 틀림이 없었다. 그도 마지못해 동네 이름을 확인 안 하고 아파트 이름만 보고 배달한 실수를 인정했다. 그러나 그가 실수를 인정하는 태도는 나를 매우 불쾌하게 했다. 그 집의 주인만 있어도 그 자리에서 잘못 배달된 걸 알았을 텐데 마침 부재 중이라 그런 실수를 하게 됐다며 내가 마치 그 부재 중인 주인이었던 것처럼 투덜대 맞이 않더니 나중엔 자기는 이왕 퇴근을 해서 집에 와 있으니 가까이 사는 내가 가서 찾아오면 어떻겠냐는 거였다. 두 아파트 단지가 서로 바라보이는 거리에 있는 건 사실이나 우리 집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큰 길로 나가서 지하도를 대각선으로 건너서 상가 뒷골목 쪽으로 몇 번 꼬부라져야 한다. 20분은 걸리는 거리였다. 가는 건 그렇다 치고 올 때는 10권 정도의 책을 들고 와야 한다. 이 밤중에, 이 나이에 요새 문예지는 두껍기는 또 얼마나 두꺼운데. 그때까지 상냥하게 굴던 내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졌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있는 거냐. 잘못 배달한 걸 알았으면 즉각 시정을 해야 업무가 끝나는 거지. 임무가 안 끝났는데 어떻게 퇴근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느냐. 오늘 안에 배달을 해달라. 내가 급해서가 아니라 당신들의 올바른 직업의식을 위해서다. 대강 이런 소리를 흥분으로 갈라진 째지는 듯한 고음으로 말했다. 그제서야 상대방은 좀 풀이 죽은 소리로 알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때가 9시도 안 됐을 때였는데 그 책꾸러미가 나에게 배달된 시간은 11시가 다 돼갈 무렵이었다. 어쩐지 어눌하고 이치에 안 맞게 군다 싶더니 심부름꾼은 뜻밖에도 소년이었다. 크고 맑은 눈에 원망이 서려 있었다. 얼굴은 15, 16세쯤 돼 보이는데 키가 작아 초등학생처럼 보였다.
할머니, 해도 정말 너무하십니다. 거기서 여기 오자고 제가 어디에서 온 줄 아십니까? 학생 집이 어딘데? 나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소녀는 지친 신용으로 한숨을 한번 길게 쉬어 보이고는 아무 말 없이 가버렸다. 그의 집은 어디일까? 떨리는 마음으로 일산, 부천, 광명, 구로동, 독산동, 가리봉 등등 우리 동네와는 반대 방향의 먼 동네 이름을 두서없이 떠올리느라 붙잡아 교통비라도 보태줄 생각도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잤다. 소년의 뇌리에 생전 잊히지 않는 악의 화신으로 각인돼 있을 내 모습도 내 모습이려니와 구구절절 자신만만하고 이치에 어긋남이 없는 나의 설교조의 고음까지 귀에 쟁쟁하여 진저리가 쳐졌다. 생각을 바꾸니 나는 노래를 잘 못한다. 잘 못한다고 하면 조금은 하는 것 같지만 음정을 못 맞춘다는 자의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남 앞에서 노래를 불러본 적이 학교 다닐 때 음악 시험 때 말고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 노래를 못 부르면 불편한 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많다. 예전엔 무슨 모임이 노래자랑으로 이어질만 하면 슬그머니 뒤로 꽁무니를 빼곤 했는데 근래에는 노래방이라는 게 생겨 거기까지 안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딱하게도 듣는 음악까지 싫어하는 건 아니어서 집에서 혼자 음악을 들으며 이 세상에 태어난 걸 행복해 하기도 하고 산다는 것의 덧없음에 눈물 지을 적도 있다. 또 나는 노래를 못한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고 따라가 본 노래방이라는 데는 신나고 즐거웠다. 잘 부르는 노래에 장단도 맞춰주고 박수치고 즐거워해주기만 해도 구박은 안 받게 된 것은 세상이 온통 마이크만 잡았다 하면 놓기 싫어하는 사람들 천지가 되고 말았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 개가수라는 소리가 나올 만큼 제각기 자신 있는 레퍼토리를 음반 한 장 분량은 갖고 있는 터에 뭐하러 못 부른다는 사람까지 마이크 앞으로 끌어내겠는가. 노래방을 좋아한다고까지는 못해도 노래를 시키면 어쩌나 하는 경계심은 안 품어도 되는 편한 장소로 여기고 있었는데 일전에 따라가 본 노래방은 그게 아니었다. 어떤 모임 끝에 인사동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오는 길에 몇 사람이 노래방으로 빠졌는데 나도 거기 끼게 됐다. 집이 같은 방향이어서 차를 얻어 탈 수 있는 이가 그쪽으로 붙기에 나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합류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일행은 내가 노래도 안 하면서 거기 끼어 앉아 있다는 걸 참을 수 없어 했다. 그렇다고 슬그머니 빠져나오려는 것을 묵인해 주는 것도 아니었다. 처음에는 좀 짓궂은 사람들한테 걸렸구나 하는 정도로 참아내려고 했는데 점점 집요하게 온갖 수를 다 써가며 남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들은 그런대로 재미가 있을지 몰라도 당하는 쪽에서는 고문과 같았다. 나중에는 참다 못해 너네들한테 노래할 자유가 있는데 나한테는 왜 안 할 자유가 없냐 하고 외치고 말았다. 너무 진지하게 외쳤던지 나름대로 흥청거리던 분위기가 일순 서먹해지고 말았다. 그제서야 아차 싶었지만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아지는 게 아니었다.
나는 나의 유치함에 치가 떨려 어쩔 줄을 몰랐다. 그 고약한 기분은 다음 날까지 계속됐다. 7, 80년대를 끽소리 한마디 못하고 살아남은 주제에 고작 노래방에서 웬 자유식이나. 그 생각만 하면 창피하고 혐오스러워 닭살이 돋을 것 같았다. 그런 자기 혐오는 나는 왜 노래도 못할까 하는 열등감으로 이어져 온종일 우울했다. 그러고 있는데 고등학교 동창한테서 오랜만에 전화가 걸려왔다. 왜 목소리가 그 모양이냐고 먼저 이쪽의 우울증을 짚어내기에 나는 왜 노래도 못할까 하면서 하소연을 시작했다. 친구는 딱하다는 듯이 내가 노래까지 잘하면 어떡하게 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나는 그 간단한 한마디를 뛸 듯이 반기며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재차 확인까지 했다. 기분이 단박 밝아졌다. 노래도 못한다고 생각할 적엔 나 같은 건 이 세상에서 무용지물과 다름없더니 노래까지 잘하면 어떡하느냐는 소리를 들으니까 노래만 빼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줄줄이 떠올랐다. 10년 전 참척을 당하고 가장 힘들었던 일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원망을 도저히 지울 수 없는 거였다. 원망스럽기만 한 게 아니라 부끄러움까지 겹쳤다. 저 여자는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기에 저런 일을 당했을까? 수군거리면서 손가락질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세상이 나만 보고 흉보는 것 같아 두문불출하고 있어도 하늘이 부끄럽고 땅이 부끄러웠다. 슬픔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게 원망과 치욕감이었다. 하늘도 부끄럽고 땅도 부끄러워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피할 곳이 없으니 차라리 죽고 싶었다. 그때 만난 어떤 수녀님이 이상하다는 듯이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왜 당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다. 그래, 내가 뭐가 안 돼.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을 나에게만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여긴 것일까? 그거야말로 터무니없는 교만이 아니었을까? 그 수녀님은 아직 서원도 받기 전인 예비 수녀님이었다. 그러나 학덕 높은 현자보다도 깨달음의 경지에 다다랐다고 일컬어지는 성직자보다도 더 깊은 가르침을 나에게 주었다. 그건 깊다기보다는 아마 적절한 가르침이었을 것이다. 한마디 말이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지만 말의 토시 하나만 바꿔도 세상이 달라지게 할 수도 있다. 손바닥의 앞과 뒤는 한 몸이요.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뒤집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가장 먼 사이이기도 하다. 사고의 전환도 그와 같은 것이 아닐까. 뒤집고 보면 이렇게 쉬운 걸 싶지만 뒤집기 전엔 구하는 게 멀기만 하다.